요즘 식당에서 이런 오징어 자주 보셨죠? 어떤 것은 먹음직스럽게 칼집이 나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앙증맞은 크기라 한 입에 먹기 편한데요. 도대체 이런 오징어는 어디서 온 것이고 정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렇게 생긴 특이한 모양의 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 전부 수입산이고 냉동입니다.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근데 녹으니까 물이 많이 생기네요. 진짜 조그맣다. 얼음 코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어차피 뭐 중량으로 파는 거 아니라 상관없는데 얘는 물이 별로 안 나오죠. 자, 우선 제가 두 종류의 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베이비 갑오징어, 그리고 이거는 솔방울 오징어라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온 제품인데요. 보통은 식당에서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가공 냉동 오징어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식당에 이런 재료들이 사용됐던 것을 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10년, 15년 사이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보통 중국집 짬뽕, 볶음 짬뽕, 해산물이 들어가는 음식, 그리고 파스타에도 많이 쓰이죠.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먹기도 편리하고 식감도 괜찮고, 대부분은 이제 수입산 냉동인데요. 베이비 갑오징어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오고 있고요. 솔방울 오징어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먹으면서 이게 과연 어디서 잡혀서 어떻게 가공되어 들어오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종류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요 베이비 갑오징어, 미니 갑오징어라고도 하고요, 베이비 이까라고도 하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영어권에서는요 프로즌 베이비 커틀피쉬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좋은맛죠. 어떤 독자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쓰이는데 이거 새끼 갑오징어 아니냐, 이런 거 잡아다가 써도 괜찮은 건지 불법은 아닌지 문의를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은 아니고 새끼일까요? 새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인도양 쪽에 나는 열대성 갑오징어류에 한 서너 종류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냐면, 가장 정확한 것은 그 베트남 현지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 있죠? 공장이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카탈로그나 그쪽 사이트의 정보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학명을 알면은 특정이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세피아 파라오니스, 파라오 갑오징어, 세피아 자포니카, 요거는 이제 쇠 갑오징어란 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피아 리시다스인데 입술무늬 갑오징어, 입술무늬가 빵빵 찍힌 대형 갑오징어입니다. 이런 것들의 새끼가 쓰인 거죠. 이들 종들은 최대한 5kg, 많이 자라면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징어나 갑오징어 같이 두 종류는요 오래 살아봐야 1년 살고 짝짓기 하고 알 놓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1년이면은 어떤 놈은 주먹만 해지고 또 어떤 녀석은 5kg까지 커지고. 왜 그러냐면, 왜 사람도 왜 최홍만처럼 2m 이상 크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50밖에 안 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각 개체별 유전 형질에 따라서 성장의 범위가 좀 달라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잘 먹고 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새끼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즉 한 해역에서 잡혔다면은 같은 알물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아서 태어난 지 한 1, 2개월 정도 된 그 정도 사이즈의 베이비 갑오징어입니다. 새끼에서 성체로 자라는데 불과 3, 4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생해서 한 3, 4개월이면 꽤 먹을 만한 크기로 자란다는 거. 그래서 새끼와 성체의 기간이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새끼를 덜 잡는 것이 어족자원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알배기 어미를 덜 잡는 것이 어족자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논쟁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해당 생물이 어떤 생태를 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개같이 7, 8년은 돼야지 생식 능력을 갖추고 알을 낳는다. 그러면은 사실 암컷 자체를 잡으면 안 될 뿐더러 새끼도 웬만하면 잡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이런 오징어류는 말입니다, 3, 4개월만 자라도 우리 식탁에 오를 만큼 커지니까 새끼를 잡는 거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미를 못 잡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보통 한번 알려면은 한 3, 400개 정도 알을 낳거든요. 알배기 한 마리만 더 잡아도 3, 400마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1순위가 알배기, 그 다음이 새끼. 근데 베트남에서는 얘네들은 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트남이라는 게 지도를 보면요, 국적만 제외하고
배하고 좌우 남쪽으로 엄청 광범위한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적 자원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산물 대국이자 양식이고 자연산이고 최다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다 뭐 할까요? 해외 각지로 수출하겠죠. 그래서 베트남은 이 수산물을 최대한 많이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돈이 되면은, 그리고 또 이게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업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좀 남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주변국들로부터 빈치고 사기도 했고, 실제로 유럽 연합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풍부한 어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몇 년 들어서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무분별하게 잡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 앞에 있는 이런 오징어들은 합법적으로 다 생산이 되었고 수출되었고 우리나라도 이걸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은 베트남이 먼저 발등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업을 하는데 제동을 걸 것이고 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또 생산량이 줄어들겠지만요. 베트남이 자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후대에도 이런 오징어류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학명이 세피엘라 이너미스라는 종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아서 국명을 잘 몰라요. 주로 인도양이나 적도 부근에 사는 열대성 갑오징어인데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이렇게 가공이 돼서 올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종인지 이 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세피엘라 이너미스 같은 종은 평균 5cm니까 원래 좀 작은 소형종이긴 해요. 다음은 솔방울 오징어인데요. 이것도 요즘 식당 가면은 좀 많이 쓰여요. 칼집이 싹 배가지고 양념이 잘 배고 또 야들야들한 식감도 일품입니다. 근데 맛은 살짝 무미에 가까워요. 맛으로 치면은 얘가 좀 더 맛있습니다. 특히 요 눈알이 있고 다리 붙어있는 요 부분이 좀 꼬득꼬득 씹히는 식감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솔방울 오징어도 검색하면 나오고요. 개인이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영어권에서 파인 콘 커틀피쉬라고 보통 불리고 있고요. 요거는 주로 어떤 오징어 쓰냐면, 요것도 한두 종이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수입 냉동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 쪽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서 알았는데요. 보통은 인도양이나 적도 부근에서 잡히는 오징어를 쓴다고 그러고요. 또 국내에서는 한 80% 이상이 훔볼트 오징어를 가공해서 쓴다고 하네요. 일명 뭐 대양 오징어라고 하죠. 이게 뭐 인도양 오징어인지 아니면은 남미 쪽에 잡히는 훔볼트 오징어인지는 이렇게 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원물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가공되는 그 공장의 기술이나 환경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살짝 있는데,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른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게 새끼인지 아닌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확실히 좀 알고 먹자 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가정에서는요 그냥 짬뽕 라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면을 그냥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좀 들어가면 조금 더 라면이 풍성해지고요, 식감도 좀 보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짬뽕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스푼 정도요? 다진 마늘. 파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살짝 볶아주고, 만약에 여러분 고기 같은 거 집에 남는 거 있다 그러면 고기 넣으셔도 되거든요. 고명으로 이제 파 빼고 배추까지. 좀 더 지져줘야 돼. 자, 지금 이제 좀 색이 나왔죠? 진간장을 반 스푼. 바닥면에 진간장 태우는 거죠. 이렇게 진간장 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야채로. 와, 향이. 자, 이 상태에서 불을 낮출게요. 굵은 고춧가루 넣고, 하나는 갈은 고춧가루를 한 스푼. 좀 맵게 드실 분들 3스푼까지 가능해요. 대충 볶다가 한 10초에서 20초 안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보통은 그냥 맹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특별히 준비한 육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콩나물 우린 육수, 콩나물 육수입니다. 해장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넣고, 조개랑 새우. 라면은 그냥 저는 신라면 쓰겠습니다. 스프부터. 자, 지금 끓고 있어요. 지금 끓고 있으니까 면을 넣겠습니다. 면을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직 저 이거 안 났어요. 주재료 안 났어요. 왜냐면 오징어나 이런 두 종류는 한 1분만 끓여도 되거든요. 너무 익히면 질겨지니까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면이 지금 꼬득꼬득거리죠. 이때 면만 건져서 적당량 넣고 1분만 딱 끓일게요. 얘네가 익으면서 조금 더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콩나물 육수 삶고 남은 건져낸 콩나물 있죠? 한 움큼만 파, 그리고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후추. 저기 피디님, 소주 한 잔만 줘. 대낮보다 소주 땡기게 하는 맛인데, 와, 매운맛 쫙 들어오네요 끝에.
이거 크기 보니까요 굳이 썰어서 넣을 필요 없겠네요. 통째로 넣으면은 알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딱 줄어져 있어요. 그냥 식당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냄새 같은 건 안 나요? 전혀 안 나. 시원하네. 이미 국물에 다 용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유의 뭐 대왕 오징어 냄새 그런 냄새 안 나요. 그렇다고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도 씹다 보면 좀 나긴 나는데 에이 아무래도 국산 오징어보다는 못하죠. 근데 야들야들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베이비 오징어 요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 오그라든 다리 부분이 꼬득꼬득한 식감을 주거든요. 그 몸통은 야들야들하고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식당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딱 식당에서 먹는 그 맛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 라면 한 그릇 좀 요리같이 잘 끓여서 먹으면 그냥 내가 인스턴트로 먹는 느낌보다는 잘 맞는 요리를 먹는다는 그런 건강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오징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좀 차이가 크네요. 식감이 되게 좋고 푸짐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해 드실 때 사다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걸 굳이 또 집에서 먹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생물 오징어 사다 쓰시는 게 더 맛있죠. 국물도 더 맛있게 나고 얘는 사실 국물 우리는 용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식감 용도로는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